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여러분, 두목넥 강영입니다. 여러분, 필기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이 기세를 모아서 실기도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산업기사 여러분, 합격을 미루지 마십시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2021년도에 필기 합격한 상황이니까 실기까지 잘 마무리를 하자는 거죠. 이번 시간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올해 도전하시는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십시오. 자, 무엇보다도 실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 다짐하는 겁니다. 꼭 올해 합격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개정 상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기사가 개정이 내년에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해 합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번에 합격하셔야 되니까. 자, 정보 처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2020년도에 기능사 실기 개정됐고요. 기능사 말고, 자, 산업기사는 아무 일 없었어요. 자, 기사 필기 실기 NCS로 됐어요. 자, 이제 산업기사도 NCS 바탕으로 필기도 실기도 개정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자, 여러분 2021년도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럼 여기에는 우리는 내년 넘기지 말고 2020년도에 실기를 합격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개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필답형 시험이 변경된다는 게 아니고 시험 범위가 바뀌는 거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올해까지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온다예요. 자, 이미 필기는 여러분이 기출문제 기본으로 해서 합격하셨죠? 자, 실기도 기출문제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정확하게는 2017년부터 코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C코드, 자바 코드, 그리고 시험 범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러기 전부터 원래 그 다른 코드 나오기 전에 순서도 모습은 여기서부터 40지 선다형부터 있었는데 2017년부터 본격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코드 문제 추가가 됐어요. C코드, 자바 코드. 자, 그게 2017년도부터 기출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0년도에 좀 변경이 있었어요. 어떤 변경이 있었냐면 시험 그대로인데 배점 조정이 있었고요. 자, 배점 조정. 일단 시험 시간이 30분 줄어서 2시간 만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전에는 2시간 반이었는데, 자, 이런 사항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관련해서 유튜브든 강의든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연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건 저희 강의를 수강을 하시던 아니던 꼭 2020년, 21년 시험 범위상에서 시간 변경되고 배점 조정됐다는 건 잘 챙기셔야 올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합격합시다. 자, 합격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항 때문이에요. 자, 21년도에는 산업기사 개정 필기도 없고 실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2022년도에는 당연히 저야 신규 강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는 하겠죠. 이렇게 합격합시다. 하지만 자, 기사 개정이 먼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공부하면 될까?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처럼 나옵니다. 완전 필기도 실기도 납득 가능하게 좋은 자격증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요. 범위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올해 하셔야죠. 자, 제가 필기 OT 찍을 때 망은 12월 말에, 자, 그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실기, 필기 언제 바뀔지 몰랐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2022년부터 바뀐다라고 큐넷에서 공고가 됐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인 올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2020년 4회부터 필기의 경우에는 지필평가이긴 한데 종이를 안 줘요. 어떻게? 컴퓨터 앞에서 클릭으로 답안 전송하는 CBT 필기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기출문제로만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문제를 추가를 별로 안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필기, CBT.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 앉은 자리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지 유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 다른 문제로 풉니다.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죠. 제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제가 본 시험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부는 CBT로 공부를 했어요. 기출문제. 자, 실기는 올해까지 주관식 필답형이고 내년에도 주관식 필답형인데 일단 범위가 시험 범위가 2017년에서부터의 기출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코드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투입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2020년도에 딱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기사도 여러분이 기출문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강조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필답형 우리 실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합격 전략은 여러분 손품 합격입니다. 자, 손품 합격이 뭐냐라고 하면 필답형 실기는 여러분 검은 볼펜 들고 가서 종이에 본인이 직접 답을 적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교재에 또는 A4 용지 하얀색 종이에 직접 순서도 그림 적고 용어 손으로 적어서 손으로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어 스펠링, 한글 스펠링 여러분 세대가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품을 좀 팔아주세요. 자, 그래서 실기는 정말 한 번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집중하시고 기본서로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꼼꼼하고 촘촘하지만 기출보건상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보처리 실기시험 소개하는데 실제적으로 필기 OT에서 얘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필기 일정 정도를 확인하시고요. 자, 실기 학습 가이드에서는 5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공부가 되고 되어야 하고 공부의 범위와 배점의 범위와 저희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에 대한 간단한 안내 OT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기시험은 올해 시험 일정과 과목 배점까지 소개까지만 할 건데요. 자, 합격하셨습니다. 필기. 작년에 합격하셨을 수도 있고 올해도 합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이에 자격서류 꼭 제출을 하시고 자격서류. 자, 여러분이 필기에서 미리 작성하신 분들은 괜찮으시고 자격서류 다시 한번 기간 있고 자, 실기 접수는 여러분 해보셔서 알죠? 큐넷이 작년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접수 첫날에 특히나 산업기사도 필기 때도 그랬지만 시험 접수가 좀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까우신 곳에서 시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기 첫날에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접수하세요. 자, 팁은 하나 뭐냐면요. PC보다는 큐넷 앱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접수하시면 오류 잘 안 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접수하세요. 자, 첫날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6시 이전에 접수하는 거 실기, 필기 똑같고 필기 때 경험 있으니까. 자, 실기는 필답형이에요. 자, 실기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기는 종이로 하루에 해봐요. 하루. 오후에 봐요. 2부 해서 자, 일요일 오전은 기사, 오후는 산업기사. 일요일,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큐넷의 정보 처리는 한 번, 2번, 1년에 3번만 시험 봅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당황해서 실기가 4번 있었어요.
또 개정의 이유도 있었고, 자, 4번의 시험이 있었던 건 2020년만이고요. 3번이니까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나 산업기사다. 그러면 이날 합격증, 그렇죠?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실기 합격일 1회차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요? 자, 만약에 필기를 이제 합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필기시험 3월 2일부터 6일까지 치르고 오셔서 그날부터 공부하십시오. 당연히 작년에 합격하고 필기 합격하고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죠. 하지만 2달 넘기진 마세요. 너무 길게 하면 지쳐요. 필기 합격은 이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19일부터 자, 실기 4월 25일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 38일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부터 강의 교재 사시고 또는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 모으셔서 독학하시고 인강 들으시고 38일. 그래도 한 달 조금 더 있네요. 예. 자,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 시험에 익숙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기한을 두고 시험을 딱 치르는 상황은 전공 비전공이 아무래도 전공이 유리하긴 하지만 암기의 점수 배점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암기 시간 때문에 이해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세요. 그래서 필기시험 끝나시면 하루 정도는 쉬시되 이날부터 2주 정도라도 좀 벌어서 약 50일 준비한다. 한 달 반 준비한다 해야 한 번의 합격. 저희는 한 번의 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좀 실수하면 다음번에 합격하셔도 되지만 올해는 그렇지 말자고요. 자, 2회 보시는 분들 약간 차이만 보시면 돼요. 연초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이 있으니까 자, 시험 발표 날부터 시험일까지 39일, 약 30일, 한 달하고 한 주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발표 나고 내가 공부 바로 한다 그러면 60일. 첫날부터 시작하면 60일이고요. 자, 이렇게 다음 날부터 10일 이후다 그러면 그래도 50일이죠. 자, 그리고 3회 시험 봅니다. 자, 10월달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작년에는 12월에 났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12월 초에 발표 나는 거. 11월 말에 나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6일. 좀 기네요. 공부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은. 근데 이 시험 이후로는 개정되니까 아이고 안타깝죠. 자, 이것도 어이구 여기 첫날부터 공부하시면 70일, 여기서부터 공부하시면 60일. 자, 그럼 어떻다고요? 제가 얘기 드렸죠. 개인차가 심해요. 필기랑 상관없어요. 필기는 무조건 일주일, 길어도 2주일. 근데 실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평균적으로 40일 집중하셔서 하루의 학습 시간은 솔직히 말하면 3시간 정도 이상 있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으로 40일이면 안 되고요. 최소한 3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죠? 약 100시간에서 150시간 강의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한 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 번에 합격해야 돼요. 아니면 너무 지루해요. 다음 시험까지도 길고요. 자, 그리고 필기는 평균이라 그랬죠. 실기는 그냥 60점 이상 합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셔서 60점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60점 이상인데, 자, 대부분은 고득점 합격하십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80점, 70점 후반대. 근데 떨어지는 걸 58점에 떨어져요. 아깝네. 그래서 좀 합격 점수는 60점이 아니고 7, 80점대의 완벽 학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인강을 들으시던 학원 강의를 들으시던, 근데 지금 코로나라 학원 강의 듣는 건 안 되죠. 실강의. 혹 혼자 독학을 하시던 그 정도로 목표를 세우시고 시작하시라는 거죠.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2020년 개정 상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영역, 5과목이라고도 하는데 영역이에요. 5과목이 전체가 100점이에요. 각각각이 아니고 필기랑 달라요. 평균이 아니에요. 그냥 60점 이상이면
여러분 정보 처리 산업기사 되시는 겁니다. 자, 당연히 과목 과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 영역이긴 하지만 점수가 다 다르고 문제도 섞여서 나와요. 과락 없어요. 자, 문제마다 배점이 달라요. 1번 문제 5점, 2번 문제 3점, 3번 문제 6점. 최소 2점이고요. 1점짜리는 없어요. 2점. 최대 8점짜리도 있고 10점, 25점짜리도 있습니다. 자, 해서 문제마다 점수 배점이 다르다 해서 배점을 시험장에서 나오시기 전에 더해요. 나 60점 넘었나 확인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지 답안지기 때문에 제출하고 시험지에 안 줘요. 그러면 문제도 회차별로 달라요. 어떨 때는 13문제 나오고요. 어떨 때는 15문제 나와요. 근데 산업기사 재작년부터 보통은 13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종이로 평가해요. 지필평가. 종이를 주되 문제집이야 답안지를 따로가 아니고 그냥 종이 하나 줘요. 그게 문제지 및 답안지예요. 자, 주관식 필답형이다. 자, 작업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실기시험 컴퓨터에 앞에서 볼 것 같죠? 코드 막 개발하고 아니에요. 작업형이 아니고 필답형. 검은 펜 들고 가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험 시간이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2019년도까지 시험지를 보시면 기출시험지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시험시간 2020년도부터 2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5과목 이름도 약간의 2020년도에 개정이 있었어요. 큰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5과목이라고도 하고 5 영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출제 기준안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산업기사는 알고리즘 공부에 산업기사는 데이터베이스 공부에서 시험 봐 업무 프로세서 공부하고 신기술 공부에서 본다. 그리고 전산영어 문제도 나오네 10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섞어서 전체가 이 문제 나왔다, 이 문제 나왔다, 이 문제 나왔다. 다시 이 문제 나왔다 해서 약 15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이고요. 여기 빼기 있는 거 보이시죠? 뭐 몇 개를 뺄지 몰라요. 자, 아무튼 100점입니다. 자, 100점의 범위가 보통은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인강 사이트들이나 옛날 자료는 25점, 25점, 15점, 25점, 10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의 배점이에요. 이전 기출문제 19년 2017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이 정도 배점이 나오는데 2020년도 기출 분석을 해봤어요. 배점이 조정이 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2021년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라고 했을 때 실무 알고리즘 배점이 올라가면서 코드 문제가 한 문제 더 추가가 됐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나오던 문항 점수 수준이 있는데 들쑥날쑥해요. 업무 프로세서는 약 10점으로 줄었고요. 신기술 동향은 마지막에 25점이었는데 이것도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고 전산영어는 그냥 똑같이 10점. 그래서 이 알고리즘 30점대 후반에서 약 40점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변경되는 상황이 있어서 합격 전략을 좀 그 앞전 전략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쵸? 마지막 회죠? 시험 변경 마지막 회인 올해는 자, 실무 알고리즘 일반 영역에 순서도는 그대로 나와요. 코드 문제는 신규 문제가 투입이 여전히 되고요. 나머지는 기출문제 반복돼서 출제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 저는 솔직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앞부분에 25점, 뭐 25점, 10점, 25점 그 배점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시험 출제된 거 복원하면서 문제 배점 조정되는 거 이렇게 보였어요. 실무 알고리즘 작년만 4번 받고 우리는 3번 봅니다. 올해
자, 작년에 알고리즘 25점이었어요. 처음에 세 문제. 순서도 한 문제. 그죠? 순서도 한 문제. 코드 문제 두 문제, C코드 한 문제, 자바코드 한 문제가 산업기사예요. 원래. 자, 그런데 갑자기 이외에 이게 뭐지? 33점. 순서도는 여전히 한 문제였는데 코드 문제 배점이 이렇게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순서도 이때도 한 문제였어요. 자, 문항수 늘어나는 거 보이십니까? 배점은 약 25점인데 네 문제. C코드 두 문제, 자바코드 한 문제. 우리 여기서 시험 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작년 마지막 시험이 알고리즘 35문제. 순서도 문제 한 문제, 코드 문제 네 문제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기출이 출제되기도 했는데 새로운 코드들 문제, 난이도 높이는 문제 네 문제가 산업계사에서 출제됐다. 자, 이 35점 못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다른 거 암기니까 이 공부에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필기 때 여러분 배우신 거 있죠? 거기에 SQL 부분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스펠링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용어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20점이었는데 갑자기 15점. 얘가 올라가면서 이게 좀 낮아졌어요. 문제는 세 문제인데 기출문제 나오면서. 자, 29점. 오히려 올라갔네. 자, 23점. 야,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20점 초반대, 20점보다 조금 더 많이 출제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부를 한 달 반 한다 그랬죠. 자, 한 달은 계속 알고리즘 공부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약 1주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시험 보기 전까지 알고리즘의 코드 부분 공부해 가셔서 가능하면 많이 맞으시는 게 주 과목이에요. 자, 업무 프로세스는 보세요. 쭉쭉쭉쭉 기출문제만 출제됩니다. 10점까지 떨어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도 10점이라고 알고 있고 수능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5점 이상 무조건 맞으세요. 시험장에서 글씨 잘 읽으시면, 그리고 저희 교재에 기출문제 풀고 가시면 출제되는 거 다 맞는다가 업무 프로세스. 자, 신기술 동향은 한때는 이거 퀴즐렛으로 엄청 암기하셨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거에 비해 출제 확률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보다 기출문제 용어 정도만 암기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나는 두 문제 맞는다 이 생각 가지시면 돼요. 그죠? 자, 보세요. 한동안은 높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 20점대로 낮아질 거예요. 자, 이게 높았던 시기는 2019년도였어요. 그건 그때. 자, 전산영어는 기출문제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공부하셔도 한 문제, 공부 안 해도 한 문제. 그죠? 근데 최근 기출이 반복되기 때문에 의외로 10점 다 맞더라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얘네들은 기출문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기출문제가. 기출문제. 특정 범위. 신기술이니까 새로운 용어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영역별로 학습하시고 출제가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필답형 문제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풀이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패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얘기를 할게요. 자, 실기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 일단 필기는 요약, 서머리로 합격하셨어요. 기출문제 그냥 열심히 CBT로 풀으면 되니까. 근데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능하면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좀 차고 넘치게 공부를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격증 취득하는데 노력했구나. 취업 이력서 작성하실 때 적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노력이라는 걸 해봤구나. 성취를 해봤구나. 이것 때문에 이거 취득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준비했어요. 강의와 교재를. 자, 그런데 교재 보세요. 서머리가 아니죠. 기본서예요. 실기는 기본서.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어느 출판사 교재를 공부를 하시더라도 실기는 기본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에 합격. 기출문제만 보면
58점이에요. 아깝게 2점. 그쵸? 예. 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기는 여러분이 인강 정말 힘들지만 완강하시고 필답형 연습하시고 교재로 굳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재의 이 뒷부분 2권이 핵심이에요. 기출문제, 필답형 문제 100% 된 부분을 계속 적어가면서 연습하는 요거 때문에 교재가 좀 두꺼운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저희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강의 수강하시고 교재를 그럼 준비했다 그러면 강의는 실제적으로 강의가 강의실 가면 너무 많아요. 자, 그중에 앞부분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만 수강하십시오. 나머지는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나는 교재 보는 것보다 소리 듣고 공부를 좀 반복하는 게 좋아 그러면 하시는 거고요. 그죠?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의량이 많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교재로 독학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교재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 업무 프로세스도 그대로 나오고 용어 정도 정의가 나와 있어서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강의 중심 학습, 나머지 세 영역은 교재 중심 학습. 근데 강의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조드리는 건 작년에 배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올해에도 이 배점 변경되는 흐름 그대로 온다. 이 부분. 자, 여러분은 합격을 위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만점 출제된 거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용어 외우실 것 같죠? 잘 안 외워져요. 너무 많아요. 자, 알고리즘은 순서도가 한 문제인데 코드 부분 문제가 예전에는 딱 2문제 나왔는데 2문제에서 4문제까지 나와요. 자, 그럼 순서도는 강의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근데 순서도를 골라서 수강하시면 곤란해요. 전공이 아니신 분들 또는 알고리즘 처음 학습하시는 분들은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교재를 처음부터 수강을 하세요. 강의실 들어가서 차례로 수강을 하세요. 전공이신 분들은 골라서 수강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시험장 마지막에는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산업기사에서 출제되는 순서도는 1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습하는 건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가지만 그중에 하나 출제돼요. 만약에 2회 시험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럼 1회 출제된 거 빼고 14개 출제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런데 이걸 바로 수강하시면 이해를 못 하세요. 잊어먹어. 수강하면 이해하는데 혼자 풀으려고 그러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순서도는 정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 맞아야 된다. 이거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걸 틀리고 합격한다라는 건 조금 속상한 일이에요. 가능성이 떨어져요, 합격 확률이. 자, 그러면 우리 10점 맞았죠? 자, 코드 문제 비중이 증가해야 그리고 기출문제도 나오지만 신규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공부를 하시면 알고리즘 공부한 게 코드 문제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C와 자바의 문법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코드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기출문제, 기사, 산업기사, 코드 기출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반복하는 게 정답입니다. 코딩을 하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철저히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 전에 C 특강이나 자바 특강 집중하게서 기본 문법 점검하고 기본 문법은 특강으로,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기출 해설 강의로 마무리하셔서 자, 이 부분 실무 알고리즘 부분 30점 후반대 출제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도 20점 맞는다. 예전에는 이거 25점이었는데 점점 배점 늘어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문제가 줄어들어서 점수가 20점, 원래 25점이었는데 자, 그렇더라도 어떻게? 100점 맞아야 돼요.
기출문제 반복하시면 무조건 100점 맞고요. 스펠링 틀리지 마세요. SQL 손으로 쓰세요. 이 작성 연습이라는 건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스펠링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처음에 재미없으시면 메모장 켜놓고 타이핑 하세요. 자, 100점은 25점이라고 안 하고 20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회차는 이 두 과목만 맞으셔도 55점 맞아요. 보통은 50점 맞습니다. 근데 2022년도엔 이 두 개를 맞으면 55점 이상으로 합격하는데 큰 비중. 그리고 자, 밑에 업무 프로세스는 여러분 수능 세대시죠? 자, 지문 읽으시면 빈칸 잘 채우실 수 있어서 10점 나오는데 10점 웬만하면 다 맞으시고요. 아니면 5점 맞아요. 그러면 요 세 과목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걸 합격 전략으로 세우시고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자, 신기술 동향도 자, 2005년 이전 용어도 나올 정도로 기출 용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산 영어는 오히려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영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 영어 맞으실 수 있고 10점 여러분 웬만하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도 10점 맞을 수 있는데 5점. 자, 그러면 어때요? 예, 55점에 합격 점수 나오죠, 여러분? 60점 합격. 자, 100% 기출문제 출제 20년도부터 되고 있으니 올해도 100% 기출문제. 교재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돼요, 뒷부분. 용어 암기가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발음이 좀 어거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설명과 함께 암기하시라고 해서 다독 그리고 기출용어 최종적으로 스펠링, 약어 있는 거는 꼭 약어를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두목넷에서 저와 학습을 한다면 질문을 해주시면서 완강하세요. 여러분이 두목넷 서비스를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답변. 왜냐면 개인차가 너무 크니까. 그죠? 자, 강의는 강의실에 들어가셔서 차례로 목록 순으로 수강하시면 끝이에요. 완강, 끝. 자, 학습 질문 게시판에 보면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가 잘 계획대로 안 돼요. 또는 어떤 몇 번의 문제가 이상해요. 해서 기출문제 게시판 활용을 잘 하시면 제가 텍스트던, 그렇죠? 예, 줌이던 영상 답변이던 답변해드리니까 활용 잘하세요. 그쵸? 예, 여러분한테 중요한 서비스가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 질문 게시판 질문하시면서 완강하시라는 거입니다. 자, 강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관식 필답형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접하셔도 되는데 먼저 내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까? 라고 본문 학습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수도 있어서 필답형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뭐 필답형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요즘 정보 처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필답형이 뭐냐? 시험지가 답안지인 거. 자, 주관식이에요. 지필평가인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필답형이라고 하는 건 C코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업형 아니에요. 실기라고 해서. 자, 그리고 이거 오해예요. 우리 논술형 아니에요. 자, 논술은 자기 생각을 적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적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 개념을 적고 용어 정확하게 단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 필답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관식 단답형을 내가 검은 볼펜으로 작성한다. 자,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시험 유형이에요. 단답형, 나열형, 계산형, 약수형. 자, 대부분은 단답형이 100% 나오고요. 그 사이에 뭐 나열형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계산형 식이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약수형도 정말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단답형이고 약수형의 경우에는 SQL 문장 작성하는 것도 약수형으로 봅니다.
예. 자, 약술은 간단히 서술하세요지 논술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시험지에 답란이 있고 검은 펜으로 여기에 직접 적고 문제지와 시험지 제출하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배점 이 문제는 몇 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점 부분을 60점 맞는지 더해보고 퇴실을 하시라는 거죠. 2시간 집중하시고요. 자, 저희 산업기사에서는 성급기 문제 안 나와요. 1점짜리 문제 안 나와요. 자, 대부분은 단답형 이런 식의 문제. 자, 배점 문제가 용어가 간단하면 배점이 낮아요. 단답형은 부분 점수 없어요. 자, 이렇게 코드 문제가 나오고 출력 결과, 실행 결과 쓰세요. 결과가 쉬우면 배점이 낮고요. 어떨 때는 5점일 수도 있고 8점일 수도 있어요. 자, 파란 펜 되지만 여러분 뭐 파란 펜도 되고 검은 펜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검은 펜보다는 볼펜 들고 가셔서 적고 화이트 필요 없습니다. 수정펜 못 씁니다. 저 검은 펜으로 적는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용어 정도를 밑줄을 많이 긋고 용어 암기하시라는 거죠. 자, 약수령은 이렇게 답란이 있으면 길게 안 돼. 간단히 설명하세요 해서 한 줄 정도 적으시면 되고요. 자, 약수령은 부분 점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수령은 대부분 5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완벽하면 5점이고요. 그 다음에 3점, 2점 이런 식으로. 예,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라도 관련 있는 용어라도 적으면 부분 점수 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 부분 점수로 합격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나열형이 이런 거예요. 보기에 주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사이에다가 그대로 용어 적는다. 이걸 나열형이라고 해요. 뭐 어렵지 않죠? 예. 자, 해서 여러분이 주관식 필답형 유형도 보셨고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해설 강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답안 작성해 보시고 해설 강의로도 답안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시고 당부의 말도 저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자, 패스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맞는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 틀리고 하나 틀린다 정도까지만 용납합니다. 그래야 쉽게 합격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용어를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2개가 만점 돼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해서 번호도 00 했죠. 자, 그 다음에 자, 본강의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강의는 빠르게 완강하시고 중요한 건 기출 해설 강의를 꼼꼼히 듣고 자, 문제 필답형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마무리하셔서 기출문제 그리고 공개 해설 문제 되어 있는 거 꼭 기사 산업기사 강의 완강하시라는 거죠. 자, 이래도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50점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 용어 외우는 거. 자, 손품 합격이라 그랬죠. 처음 시작에. 제발 검은 볼펜으로 책에다 밑줄도 많이 그시고 여백에 계속 깔끔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손으로 글씨 적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게 막상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돼요. 연습. 자, 직접 답안 작성 연습이고, 자, 가능하면 줄 있는 연습장 말고요. A4의 하얀 종이에다가 연습하세요. 시험지는 밑줄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해서 하얀 종이에 용어 적는 거, 글씨 내가 얼마나 이렇게 너무 작은 글씨 적으면 안 되니까 글씨 크기도 조금 늘려보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러면 10점이 더 올라가요. 시험장에서 긴장, 그쵸? 늦추지 마시고 차분히, 그러니까 긴장을 하시되 차분히 모든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분 점수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 너무 고생하실 거예요. 자, 시험장의 시험 준비물은 뭐냐면 검은 펜. 그리고 요즘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마스크.
자, KF 구사로 반드시 쓰셔야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죠? 예, 이거는 감독위원이 저 구사 아닌 것도 허용할 수도 있지만 큐넷의 공지사항으로는 마스크 좀 KF 인증받은 걸로 쓰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마스크 쓰면 아무래도 2시간 집중이 잘 안 되고 졸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검은펜 마스크 들고 가셔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실전 감각으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합격 다짐, 여러분의 합격 다짐이죠. 저는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뒤에서 서포팅 할 거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합격을 미루지 마시고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